안녕하세요, 카일입니다. 프랑스 니스에서 인사드립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카페에서 먹고 왔고요. 유튜브 컨텐츠로 어떤 거를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모양사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이렇게 급하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진 않았어가지고 그런 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빠르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일단 모양사를 다니면서 장점이라고 생각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시니어리티가 없다는 점이에요. 아무래도 한국 항공사에 비해서는 좀 위아래가 좀 없는 그런 편이라서 일을 하거나 레이오버를 즐길 때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아도 돼서 그게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슈퍼바이저 분들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사무장님, 부사무장님이 분명히 계시고 그분들의 말을 잘 따라야 되고 그분들의 가이드 하에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분들이 해라 라는 거는 해야 되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안 하는 게 당연히 원칙이긴 한데 그게 한국처럼 뭔가 절대적인 막 그런 건 아니라서 만약에 좀 부당한 걸 시킨다 그러면은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 묻기도 하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 사실 다르긴 해요. 아시아권 크루들은 그렇게 반문하거나 좀 그런 경우가 드물긴 한데 유럽 쪽이나 조금 더 이제 문화적으로 좀 수평적인 그런 곳에서 온 크루들은 바로 막 전화해가지고 따지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막 불가능한 그런 문화는 아니라서 확실히 좀 한국 항공사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수평적이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특히나 일을 할 때도 제가 시니어리티에 대한 일화가 하나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비행기 기종별로 비즈니스의 알코올 카트, 그러니까 술이 담겨져 있는 그 알코올 카트가 이코노미 쪽에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코노미에서 일을 했을 때 비즈니스 크루들이 와가지고 술을 가져가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그때도 한국인 이제 이코노미 승무원분 한 분이랑 저랑 이렇게 뒤에서 일을 하고 있고 비즈니스 승무원이 알코올 카트를 가지러 뒤로 잠깐 온 상황이었어요. 저희 둘이 이제 그 당시에는 비즈니스에 알코올이 뭐가 실리는지 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전혀 몰랐었던 그런 상황이니까 비즈니스 크루가 막 열심히 막 알코올 정리하고 있고 막 꺼내가고 있고 이러는데 저희는 뒤에서 막 이렇게 팔짱 끼고 서로 이렇게 보면서 와 비즈니스는 정말 술이 다양하게 많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제가 갑자기 이렇게 떠올랐는데 만약에 이게 한국 회사였으면 그리고 한국 항공사였으면 선배님 뭐가 필요하십니까?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거 필요하세요?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인 분이랑 저랑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도 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이 있을 때는 전혀 막 비즈니스 크루다, 이코노미 크루다라고 해서 막 이렇게 더 리스펙 해야 되고 이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우리는 승무원이면 그냥 다 같은 승무원인 거지. 그리고 하는 일이 다르고 경력이 차이가 있으니까 조금 뭐랄까요, 좀 아는 게 많고 적음의 그런 차이인 거지. 한국항공사처럼 막 선배님 막 이렇게 하면서 좀 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명 사회생활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모양사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레이오버 때도 굉장히 시니어리티가 없습니다. 한국 같으면은 다 같이 나가는 분위기면 이렇게 빠지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캡틴이나 사무장님, 부사무장님 다 나가는 레이오버라고 하더라도 그냥 나는 호텔에 있을래 라고 하면 전혀 막 왜 안 가나 하는 듯이 눈치를 준다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이오버를 즐기기에도 굉장히 수평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장님이랑 같이 저녁을 먹거나 할 때도 대화를 할 때 보면은 되게 막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그런 느낌이 솔직히 들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도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에 익숙치 않은 사람이다 보니까 좀 가끔씩 되게 수평적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드뭅니다. 네. 그게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돼요. 네. 충분히 한국에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점에서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외항사는 그런 게 좀 드물다라는 점에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인이라서 받는 호감이 확실히 있어요. 그게 뭐 물론 한국을 굉장히 좋아하는 나라의 크루들에게도 이 한국인이라서 호감을 받지만 딱히 그러지 않더라도 한국인이다 하면은 굉장히 호감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크루들 사이에서의 갖는 호감뿐만 아니라 승객분들도 굉장히 호감을 많이 해주시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승객분들한테 제 이름을 설명하고 국적을 설명하고 인사를 드리면 굉장히 많은 수의 외국인분들이 막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되게 인사도 해주시고 되게 반갑게 와 한국인이구나 라고 해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비즈니스 클래스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고 난 뒤로부터 좀 승객과 1대1로 좀 대하는 시간이 아무래도 많아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한국인이라는 게 좀 플러스로 작용하지 않나, 상대방에게 좀 호감을 주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로 작용하지 않나, 그래서 좀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항사의 장점 세 번째, 휴가가 많다입니다. 물론 외항사라고 해서 휴가를 며칠 주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게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1년에 한 30일 정도를 휴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거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쪼개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신청을 한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30일을 한 번에 다 써서 한 달가량을 예를 들면 발리에서 한 달 살기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본인이 원한다면. 그리고 그거를 5일씩 이렇게 쪼개서 사용을 또 따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5일 이상 붙였다 그러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외항사다 보니까 거의 모든 크루들이 지금 현지에서 사는 현지 출신의 크루들이 아니라 해외에서 온 크루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리브를 사용을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 시간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5일 이상을 붙였을 경우에는 하루, 그리고 10일 이상을 붙였을 경우에는 이틀을 회사에서 추가로 앞뒤로 붙여줘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은 1년에 30일보다 훨씬 더 길어지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신청이 가능하고요. 물론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휴가를 신청을 했을 때고, 만약에 신청을 하는 걸 까먹었거나 내가 굳이 신청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냥 랜덤으로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쨌거나 그게 1년에 30일을 쉴 수가 있는 거니까요. 한국 회사에서 일했었을 때보다 휴가가 굉장히 길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미리 신청을 한 휴가도 또 변경이 가능해요. 그래서 회사에서 캘린더를 확인을 해서 자리가 있으면 내가 원래 3월 며칠에 쉬기로 했는데 그걸 4일로 쉬겠다 변경을 해서 그냥 그거는 자리만 남으면 따로 회사에 알릴 필요도 없이 바로 클릭 몇 번만으로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수합도 가능합니다. 내가 예를 들면 3월 중순에 휴가를 신청을 했는데 4월에 갑자기 급한 경우가 생겼어. 그러면 서로 교환을 하기를 원하는 크루가 있으면 또 그걸 프로그램 상으로 신청을 해서 수합 변경을 하면 서로가 변경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정식으로 나온 30일의 휴가를 제외하고도 또 한 달에 저희가 쉴 수 있는 최소 오프가 주어져요. 한 달에 최소 7일인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또 그 쉬는 날의 경우에도 휴가가 아니라 그냥 한 달에 주어지는 그 쉬는 날도 내가 이날 쉬고 싶다라고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것 역시도 신청을 한다고 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 또 그런 휴가 자체, 휴가뿐만 아니라 한 달이 주어지는 휴일 자체도 제가 며칠에 쉬고 싶다라는 것이 신청이 가능해서 제가 원하는 휴가 혹은 여행, 한국에서 일어나게 되는 경조사 같은 경우에 좀 몇 달 정도 전에만 알 수 있으면 충분히 이걸 변경을 해서 원하는 날짜에 쉴 수 있다. 그리고 쉬는 날 자체도 한국의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좀 자유롭고 긴 편이다라는 게 또 장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버디 티켓입니다. 한국은 제가 이런 제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회사의 경우에는 몇 명 정도를 저희 회사에 친구를 등록을 해놓으면 비행기 티켓을 좀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회사의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좀 이게 직계 가족은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할머니 이 정도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패밀리로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 티켓을 말고 그 티켓을 제외한 정말 생뚱맞은 사람까지도 등록이 가능해서
그 버디 티켓, 지인 티켓을 등록을 해놓으면 할인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제 크루 본인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가격이 조금 있긴 한데요. 그래도 친구들에게도 제 할인 티켓을 선물해 줄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 될 것 같네요. 물론 이게 가끔씩 일반 승객으로 프로모션을 받아서 타는 것보다 좀 비쌀 때도 많긴 해요. 저는 아직까지는 버디 티켓을 사용을 해보진 않았는데 그래도 일단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이 장점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외항사의 장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번째는 저희는 좀 병가가 눈치를 안 보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병가를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기는 하고요. 그 한도를 넘어서 계속 아플 경우에는 언페이드라고 해서 회사에서 기본급을 그 해당하는 날에는 기본급을 주지 않고 쉴 수 있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사용을 하기만 한다면 굉장히 이 시스템이 간단해요. 그냥 뭐 회사에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 포털에 그냥 클릭 몇 번만으로 병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냥 병원에 다녀왔다라는 그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만 하면 그 해당하는 날이 병가 처리가 되어서 원래 있었던 듀티가 제거가 되고 그 날은 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비행이 원래 있었는데 그날 아팠다 이럴 경우에 회사에 그냥 간단하게 전화를 하거나 포탈로 확인을 해서 병가를 내기만 하면 그냥 바로 그 비행이 없어져요. 그래서 병가를 눈치 안 보고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한국 회사와 비교했을 때 확실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일을 했을 때는 아파도 눈치를 봐가면서 일을 해야 됐거든요. 휴가를 사용을 할 때도 좀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날은 바쁜 날인데 내가 이때 놀러 가도 되나? 뭐 이때 이 날에 아프지만 바쁜 날인데 어떻게 출근을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다녔었던 반면에 지금 있는 회사에서는 제가 아프면 그냥 바로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바로 그렇게 병가를 처리를 할 수가 있고 또 그냥 병원에 한 번만 갔다 와서 그 증명서를 제출만 하면 되는 시스템이라 가지고 되게 간단하게 눈치 안 보고 병가와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항사의 장점 6번째는 바로 영어로 서비스를 한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장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한국에서 서비스업을 해보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인 승객분들을 대할 때랑 외국인 승객분들을 대할 때랑 좀 서비스 난이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차이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가 전형적으로 좀 아다르고 어다른 걸 굉장히 중시하는 언어잖아요. 물론 이제 영어에서도 높임말과 낮춤말이 있지만 그것보다 확실히 더 차이가 나는 게 저는 한국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인 승객분들을 대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반면 영어로 서비스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가 저도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고 승객분들도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상황이 그냥 대다수예요. 그냥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서로 모국어가 아닌 이상 좀 그런 작은 뉘앙스 같은 거 알아채기 힘들고 좀 상대방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그것에 대해서 받는 정신적인 데미지가 좀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국에서 서비스업을 했을 때와는 확실히 좀 그런 데서 받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신적인 그런 스트레스? 또 이제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를 할 때도 신경을 좀 덜 쓴다기보다는 좀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제가 소모하게 되는 에너지가 확실히 영어로 서비스를 제공을 했을 때 조금 더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외항사 특유의 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항사의 장점 7번째, 바로 주거에 들어가는 돈, 그리고 교통편, 그리고 세금까지도 저희는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장점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사실 뭐 월급을 이렇게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나가는 게 많으면 돈도 모으기 힘들 뿐더러 좀 생활에도 좀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뭐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주거 시스템의 경우에도 회사에 돈을 따로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주거뿐만 아니고 뭐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뭐 이런 뭐 하우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아예 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큰 장점이고, 또 교통편도 회사에서 제공해 주기 때문에 뭐 비행에 관련된 한 회사에서 제 숙소까지 버스를 제공을 해주고 데려다 주기 때문에 또 그런 점도 교통비도 많이 아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금도 면제예요. 제가 받고 있는 지금 월급이 세금이 전혀 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살고 있는 국가에 내는 세금은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굉장히 큰 메리트이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은 취향지가 다양하다입니다. 물론 한국 항공사도 취향지가 많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한국의 어느 항공사와 비교했을 때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항공사가 취향지가 훨씬 많은 편이거든요. 유럽에서도 뭐 대부분의 항공사가 유럽 각 나라들의 수도 정도만 다녀오는데, 저희는 큰 나라들의 경우에는 제2, 제3의 도시까지도 취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뭐 동유럽의 작은 도시들, 뭐 이때라면 가보지 못할 아프리카 도시들, 뭐 이런 다양한 곳들, 정말 말 그대로 5대양 6대주를 다 다니는 항공사로서 취향지가 다양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승무원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세계 여러 곳을 경험을 하고 또 다니는 그런 맛이 또 있기 때문에 취향지가 다양한 거는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네, 그럼 이때까지 외항사 승무원이라서 겪는 좋은 점, 장점들을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게 사실 전부가 아니에요. 자잘한 것들은 많은데 그래도 큰 큼직큼직한 것들, 그리고 승무원이라서의 장점은 좀 식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외항사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외항사 승무원으로서 제가 평소에 겪는 그런 장점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는데요. 혹시 나중에 또 뭐 업데이트가 될 게 있으면 다음 편을 들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좋은 점도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또 제가 느끼는 외항사 승무원으로서의 단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또 항상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피드백은 제 영상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니까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또 다음 편을 들고 오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항사 승무원의 장점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